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사람인 재판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판사가 소송 과정에서 싫어하는 태도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I가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판결문은 사람이 쓰죠. 이렇듯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당사자에게 좋은 심증을 가질 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거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경계선에 놓인 사건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의 심증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판사가 싫어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전략적으로나 확률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사가 싫어하는 태도, 피해야 할 태도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당사자, 이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판사가 변론기일에서 질문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질문에 맞는 대답부터 반드시 먼저 하셔야지,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장황하게 하는 당사자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쭉 듣다가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아니 그 말은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이것이 반복될 때 화를 내는 판사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에서는 되도록 본인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일단은 판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부터 반드시 먼저 하시고 그 뒤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재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발언권을 주죠. 그때 말하고 싶은 말들을 하시면 되고, 판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질문에 답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변론기일에서 주어진 시간도 짧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나의 억울함은 호소하고 싶고 그래서 막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찌됐든 질문에 먼저 대답부터 하시고 발언권을 얻으셔서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무턱대고 계속 비난만 하는 당사자, 이러한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소송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심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중요한 소송 전략이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감정적 비난이 지속되면 내 주장 자체도 감정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장은 2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증거에 따른 주장을 먼저 가장 강조하실 필요가 있고 감정적인 주장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꼭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막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에는 증거에 따른 주장 자체가 감정적으로 변해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쁜 기업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구분해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 진술을 계속 바꾸는 당사자,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문서에 따르면 A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번 변론기일에는 다시 B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본인의 진술 신빙성에도 최악이고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겠죠, 당연히. 이것은 이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증거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증거의 신빙성, 증거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내가 모호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즉답은 피하시고, 그리고 문서에서는 확정적인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반박될 때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정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반박되는 증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다면 확정적 답변은 자제하시고, 특히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문서로 답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천천히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이 가장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바꾸는 태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당사자, 이 태도는 정말 최악입니다. 개인이 진행하신 경우에는 제가 많이 봤는데 막 판사님한테 싸우는 거죠. 판사님이 이러셔도 되냐? 법이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왜 이러냐? 뭐 재판부는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나아가서 언론에 제보하겠다. 아니 재판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당사자가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부를 몰아붙이는 발언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아할 리도 없고 극히 감정적인 이러한 말에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도 나의 사건을 판단하는 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이러한 내용의 발언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개인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판부가 싫어하는 태도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